자, 여기에는 밑줄은 없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틀란티스의 다섯 번째 하위 인종, 아틀란티스인의 뿌리 인종 중에서도 다섯 번째 하위 인종이에요. 그때 사고력이 발달했죠. 이게 이제 아리아 인종까지 넘어온 것이고, 보니까 다른 무언가가 수반되었대요.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만우가 자신의 본래의 임무로 삼았어야 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식 및 기술을 인간이 어떤 측면으로부터 손에 넣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만우가 내려놓은 지식, 아까 뭐 예술적인 거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우가 아닌 뭐가 다른 게 있나 보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들이 있었대요. 이런 지식 및 기술에는 종교적 성격이 부족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성격이라는 게 그럼 뭘까? 우리는 하도 지금 종교가 깨져서 그렇죠. 하도 종교가 깨져서 종교적 성격이 부족했대요. 이런 지식과 기술들을 인간이 이 지식과 기술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생각할 수 없도록 인간에게 다가왔다. 보니까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거 그냥 거의 악용하는 쪽으로만 발전돼 왔다는 거잖아요, 이거. 사사로운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 이것에만 몰두돼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용도는 생각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인간의 활동에 불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 지식에 속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불? 그런 불이 사사로운 이익에만 활용된 기술이라는 건가?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이런 지식과 기술의 원천을 공개하는 일은 잠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누가 말하지 말랬는데 허용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슈타이너가 아카식 기록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아카식 크로닉의 일부를 빼놓을 수밖에 없다. 왜? 슈타이너도 상위 존재가 상위 만우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나? 왜 비밀인데 이게? 불은 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진짜 기술로서 쓰고 기술이라고도 안 보죠. 그냥 불이잖아요. 불. 근데 처음 사람들한테는 불은 진짜 위대한 거잖아요. 제가 과학물질 문명 발달했을 때 차원적으로 보면 불을 발견한 것이 엄청난 인간 진화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특이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물질 문명적인 이 특이점. 원래 내려오는 신성의 힘이 아니라 무언가 이 다른 방향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사사로운 이익이나 개인적 욕망 충족을 위해서 맞이하는 것들 중에 불이 들어가면서 불에 의해서 이 특이점 과학물질 문명이 엄청 발전했는데 이게 불이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왜 그거를 공개하는 게 비밀일까? 그러면 아카식 레코드를 진짜 제대로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 특성, 이 불을 누가 내려줬는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입 다물고 있는 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여러분 이제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 사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과학,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또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나는 존재하고 과학, 물질, 문명이 지금 이 상태까지 발전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런 비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얘기를 했을 때 이 상태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시대상, 시대상. 그리고 또한 이런 뉘앙스대로 이 시대에 그런 시대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명을 진짜 받았을 수도 있어. 알긴 알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 이럴 상황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그럼 판단해 볼게요. 시간이 지금 예를 들어 슈타이너도 150, 100년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00년 전인데도 얘기 못할 게 있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같은 마음일까? 슈타이너는? 100년이 지난 상태에서 슈타이너가 지금 살아 나와서
지금 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카식 기록을 봤더니 불은 어떤 존재들이 준 거더라. 옛날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쉽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태만 놓고 보면. 왜냐면 슈타이너가 지금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하면, 더 공부를 했다고 하면 바뀌었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걸 비밀을 가지고 비밀로 삼았던 사람은요, 다시 나와도요, 공부가 안 된 이상은 그건 계속 비예요. 계속 비밀이야. 이때도 그러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이치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그리시 그만하니까 천부경 얘기하는 거? 네가 뭔데 천부경을 얘기해? 큰일 나! 이러면서 천부경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 똑같다. 슈타이너 같은 경우에는 우주 변화 원리,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은 우주 변화 원리라고 하잖아요. 우주 변화 원리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주 탄생과 변화 원리 이렇게 해야 돼요. 우주 변화 원리는 많이 알아. 이게 뭐예요? 우주 섭리.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90 해서 그 소중한 숫자를 그냥 우주 섭리 안에 탁 가둬놓는 게 우주 변화 원리만 파기 때문이에요. 탄생 원리 안다? 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무시까지만 딱 보기 때문에 탄생 원리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살짝 보이긴 하거든. 우주 탄생 원리를 안다는 것은요. 우주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주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는 것. 여러분, 무주 세상이 우주의 어머니와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무주 세상은 우주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던 원상이에요. 여기는 원상. 이치의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버지의 어머니, 그럼 아버지의 어머니, 물질 세상에서 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치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치 세상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뺑뺑이 도는 메커니즘 그냥 한 뭉태기로 탁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걸 정확히 인지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나는 이 일 이전도 알아. 아버지 어머니야. 그게 그 아버지 어머니 이전도 알아. 그거는 우주 섭리 안의 메커니즘에 갇혀 있는 상태다. 어쨌든 일시무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야 되죠. 일시무시 아버지와 어머니. 그게 뭐예요? 무주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일태극이에요, 이게. 무주 세상에서 산발적이긴 하나 처음 나왔던 일태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일시무시 우리가 천부경에서 알고 있는 일시무시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에요. 얘네가 일의 어머니와 아버지들 태초의 일이 그래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가리키고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여실히.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태극이야. 무국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 무국인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강의가 그럼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우주 섭리 안에 가둬져 있는데 무슨 여러분이 태극을 알고 무국을 알아요. 창조력 발휘가 안 된 순간에는요. 여러분 지금 우주 섭리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그냥 자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태극을 아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현재 유튜브에 드러난 사람들 중에서는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두 분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나머지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만.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잘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나 있죠. 꽤나. 잘 오고 있다. 창조력 발휘가 막 움틀움틀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봐야 돼요. 그런 강의들. 물론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요. 강의 내용만 보면 그거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컨텐츠상. 그러면 그것들은 뽑아서 배워야죠. 그것들이 이치를 캐낸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고. 이치를 캐낸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탄생의 원리를 아는 것은 그것의 부모를 아는 것이고 그 부모는 일시무시, 천부경에서 일시무시, 그 위대한 일시무시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 그것은 무주 세상에서 처음 튀어나온 일태극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태극이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무주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일태극이었잖아요. 우리가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 일은
무주 세상에서 처음 나온 태극이 다른 1태극과 첫 번째 변화를 얻은 것의 결과예요, 이게. 아무리 높게 쳐봤다. 뭐 이거 천부경강에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볼게요. 무부경강이죠. 여기는 제가 왜 음양이 춤을 추고 무국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태극을 보세요, 여러분. 태극을 보면 무국의 음양이 서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태극이 된 거예요. 무국의 음양이 들어차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태극이 되는 거다. 무주 세상을 가보니 무국과 그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산발적으로 춤추고 있는데 이게 이치 세상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버린 거죠. 이치 세상이다. 우리가 막 생각해서 알아야 되는 영성까지도 다 포함한 그냥 이치 세상. 아, 그게 나가가지고 첫 태극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것까지도 뭐예요? 거의 여러분 첫 태극까지도. 우리가 아무리 미시세계를 들어가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눈치채는 것은 소리, 음성, 말씀, 명, 비창조한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태극이 한 번 태초의 첫 번째 작업을 해야 돼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작업. 그 작용이 첫 번째로 일어나야지 우리가 일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첫 번째 작용이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첫 번째 작용.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천부경에서 일시무시하는 것에 모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부터 뿌려진 일시무시의 하위 차원의 일시무시는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나온 실제의 물질의 일시무시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석상극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분열되면서 막 하고 퍼져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뱅. 물질 세상이 단시간에 엄청 부풀어나는 것.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치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일시, 무시, 석삼극, 무진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태극이. 이 첫 태극은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결합한다. 일시무시 석삼극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합한 거잖아. 이게 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1이 3이 됐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이 2가 되는 순간은 없었을까? 그럼 1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역학하시는 분들 왜 이런 설명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이런 설명을 쏙 빼놓고 사성도 쏙 빼놓고 환호만 얘기하냔 말이에요.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고 음양이치로서 오성이 이게 무슨 얼렁뚱땅 넘어가요 이렇게.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야죠. 석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물리적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치도 이렇게 풀리죠. 이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치에서도 일시무시, 물질에서도 일시무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치는 그러하니까. 이치에서 일시무시가 처음에 탁 하고 나갔을 때는 작용은 두 개가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작용은 수많은 두 개가 갑자기 합쳤다가 일석삼국으로 확 하고 펼쳐지는 거죠. 그 작용이 없으면 일석삼국도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일은 이미 작용이 끝난 물질의 일이다라고 제가 10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가르침이 여기서부터 나가죠. 그러니까 숫자 영매여 있는 거예요. 진짜는 그냥 숫자도 아닌데 그냥 이치인데.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서 빛에 여러분들이 그냥 끄달려 있는 거죠. 빛도 지금 이 물질도 여러분 제가 너무 하찮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 일, 태초에 두 태극이 탁 하고 합쳐서 일을 내보낸 요 상태가요. 빛 알갱이에요. 빛 알갱이. 어떻게 보면 물질 세상에서 최고를 빛 알갱이라고 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물질을 빛 알갱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빛 알갱이보다 이전에 있었던 물질이 뭐예요? 빛 알갱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일시무시한 작업의 첫 번째가 그냥 우리가 몰라 하는 거 뭐예요? 암흑물질. 암흑물질도 있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암흑에너지. 이게 암흑에너지예요. 이게. 무주 세상에서 첫 일이 팍 하고 나가서 무언가 작용하려고 태극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게 암흑에너지. 그리고 걔네들이 탁 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만들면서 에너지로서 발현하기 때문에 빛이 탄생되는 거죠. 그게 암흑 물질로서 빛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빛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빛밖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빛을 통해서 물질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이 정말 최고인 것 같지만 빛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총으로서 영실을 여러분의 눈에 뜨면 빛이 작용한 것으로서 눈치챌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빛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주 세상은 빛의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빛의 원상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의 세상에 갇혀 있으면 3차원, 4차원 겨우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들이 기복해 맞지 않는 신은 아무리 최고 쳐져봤자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빛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후광을 막 그리는 거고 누군가 나타나면 빛하고 나타나죠. 도대체 빛이 어디 있었는데 어둠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둠. 예를 들면 이거 뭐 간단한 이치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빛만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정말 기복해 맞지 않는 여러분이 모셔 맞지 않는 그 신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노자 도덕경을 다시 예를 들면 유명만물치 모고 무명만물치 시잖아요. 무의 세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유명만물치 모 유의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냥 갇혀 있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제가 노자님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부경 일시무시 정도는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일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았으니까 무명만물지 시라고 하고 유는 뭐라고 하죠. 그게 물질과 비물질 사이의 이치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시는 분들이 무의 세상, 뭐 무주, 무국 얘기하고 공공거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그냥 우주 물질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학물질 문명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라고 표현한 게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공한 세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공거리는 거 그냥 물질 세상이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 세상을 제외한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저 까마득한 우주 세상에 있는 실제로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공. 여기에 진짜로 선생님들 말로만 떠드는 이치가 들어가 있으면 강의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력 제로. 그냥 경전 되풀이, 경전 조합 인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인정할 때가 됐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이제 그냥 자명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진짜로 그거는 전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밖에 저는 결론이 안 나요, 이게. 어, 덮어놓고 싫은 거다. 뭐 이제 이런 수준까지 가겠죠.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무국에서 태극이 왜 나왔지? 여러분들 스스로 방편을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천부경, 천부경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얘기해 볼게요. 풀을 사용한 것도 그런 비밀이야. 그때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이렇게 서 있었으면 지금도 이렇다.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슈타이너가 했을까? 여기서 이치를 캐내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소중한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슈타이너 스스로도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알고 있지만 얘기 못해. 미안해. 스스로 위치를 그냥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죠. 제 눈에는 보이니까. 이거 왜 얘기 못해요?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이건 이치예요. 너무나 쉬운 이치. 이치로 안 보고 신성화시킨 이미지를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그런 오해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장미 십자 이거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이 그냥 상으로만 보지.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는 물상으로 보잖아요. 상도 아니고 물상. 상으로 보는 것까지 정말 자명하게 넘어가야지 그게 이치로 변하는데 실제로 물질에 현현한 물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불상 만들어 놓고 십자가 막 그러고 이거
아주 그냥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굳이 뭐 다른 방향에서의 만우가 얘기한 게 있고 인간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욕망 충족을 위해서만 쓰라고 이렇게 무슨 악마가 속삭이듯이 얘기한 것이 있고 왜 이렇게 나눴을까? 왜 이렇게 하고 그건 불도 그 중에 하나다. 제가 그냥 힌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새는 여러분 창세기를 강의할 때 선악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들이 부패해지면서 완전 그냥 물질 세상으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했었는데 지금 선악과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이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선악과. 그냥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처럼 불도 똑같아요. 불도 똑같다. 불도 똑같다. 선악과 사과 같은 거예요. 불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보면 불이 내려갔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질지가 뻔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뻔하게. 이거를 분명히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먼저 손에 쥐고 양의 방향으로서 쓰는 게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서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예요. 그냥 이게 음양의 이치다.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밀이야. 여기서 이제 장사하기 시작하면 이렇죠. 아, 어떤 상위 차원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들이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있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해. 이러면서 슬금슬금 막 그들하고 비교하면서 겁을 주죠. 아니, 실제로 여러분 이렇다 쳐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불, 땡큐. 여러분들이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이것 또한 이 글이 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생각에 여러분이 끄달리기 시작하면 또한 기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불 이간 게 뭐라고요? 이미 불 다 쓰잖아. 그럼 됐어. 잘만 이용하면 돼. 너무 쉬운 생각이잖아요, 이거. 지금 불을 잘못 이용한 게 뭐예요?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오만스러워졌냐 하면 실제로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요 지구 생명을 이 생에서 끝낼 수도 있죠. 지금 원자폭탄 맞는 거 스스로 그냥 다 터뜨리고 그냥 해체해버리면 돼요. 해체해버리면 돼. 제가 지금 말한 게 뭐예요? 이런 지식과 기술의 원천을 공개하는 일은 잠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무섭거든요. 그 결과 아니까. 누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알면 무섭거든. 고고학자들이 죽어나가고 뛰어난 선각자들이 일찍 가고 무서우니까.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는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이치. 이치로 생각해야지 실제로 누군가가 불을 줬고 실제로 그 기술력을 끊임없이 습득해 나가면서 그들이 되었겠죠. 제가 그래서 과학, 물질, 문명의 최고의 기술과 정보력은 그들이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들이 무섭다고 얘기 못하나요?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정말 궁금한 무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의 세상이 열린 것이 정말 중차대한 이 거대한 흐름 중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결과를 보세요. 배웠다 뛰어난 성각자들도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이제는 해도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동무들은. 첫째, 무의 세상을 알았고 둘째, 무의 세상을 알면 또 다른 나를 보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셋째, 죽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무슨 얘기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이거보다 더 비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뭐 불? 아, 이 원천을 누가 갖고 있었어? 이거는 그냥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다. 진짜 비밀은 뭐예요? 진짜 비밀은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무영 하고 나가가지고 이 시간에 굴레 위로 올라타는 것,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천기란 말이에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천기누설이라고 하고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커니즘의 비밀인데요, 여러분.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딴 거? 에휴,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 또한 들어라. 제발 귀 있는 자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귀 있는 자 들으라. 이 너희들 알고 싶어하는 메커니즘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냐. 들어라.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은 그러한 자연력의 신적인 원천을 의식하지 않고도 이 힘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좀 더 이치에 닿았기 때문에 그저 그러하게 썼죠. 그동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도 그런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신적인 세계 질서와 연계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여기 이제 막 강요됐다고 표현하지만 이치는 그러하게 이미 뿌려지고 있고요.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강요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강요당하는 일이 없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자연스럽게 내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은 그냥 순리와 도래와 섭리와 진리예요. 어, 그렇게 흘러와야지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냥 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요됐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안 풀어져요, 여러분. 더뎠거나 더 더뎠거나 어, 인류 발달 진화가 우주 진화가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해내야 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자발적. 이제 스스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큰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더 그러한 상태에서 덜 그러한 상태. 이치에서 여러분이 돼가고 있는 상태. 이치가 물질이 돼가고 있는 상태. 영혼, 백신 하면서 만나가고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이 흐름을 알면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발적으로 독립된 개성을 가진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이렇듯 인간이 내면의 욕구로부터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높은 세계 질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우의 의도였다. 누구의 의도? 여러분의 의도. 누구의 의도? 태초, 여러분의 의도. 본심 본태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다. 본심이 여러분들의 의도고 본태가 그때예요. 그때. 본심 본태.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얻은 인식을 순전하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이용하든 아니면 더 높은 세계를 위한 종교적 헌신에 이용하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불 얘기 보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뭐 사사로운 이익이거나 아니면 헌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 그게 비의야. 너무 물질력이 뿌려졌을 때 그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입을 닫을 수는 있죠. 선택적으로. 스타이너는 그런 의도가 훨씬 많아요. 많아.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대적 사명을 얘기한 거예요. 슈타이너는 그 시대에 그 사명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죠. 얘기를 안 한 거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해 그걸? 할 수 있지. 이치적인 얘기예요. 이치적인 얘기.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만우의 의도 그랬다고 딴 사람 얘기 아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게도 물질력 또한 그렇게 풀어지고 있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 이게 극명한 이치 세상까지 우리 선조들까지 뿌리 인종까지 올라가서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해도 똑같잖아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 제가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 얘기할 때도 분명히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존하면서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힘. 왜냐하면 이분법인 세상이 알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나 다. 심지어 무주 세상에도 음양이 춤추고 있는데 이미 음양이 지금 조화롭게 또는 비조화롭게 서로 붙어 버렸는데 이미. 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무주 세상에서 여러분 태극이 나올 때 플러스가 많이 내포된 태극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품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가 많은 상태의 태극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의 태극이 있어요. 태극 자체가 이렇단 말이에요. 태극 자체가. 그러니까 그 태극들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격이 많은 태극은 플러스 많은 성격이 많은 태극끼리 붙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질이 결정된다. H가 나오는 거는 더 후의 얘기예요, 여러분. 더 후의 얘기다. 어쨌든 이치 세상에서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치조차도 그런 성질을 원상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물질 세상에서 선택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이 깨달아도 여러분이 신선이 되어도 선택 안 할 것 같죠? 선택해요. 선택해. 그 선택을 하기 싫으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좀비.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연습하고 정보를 챙겨서 올라가라는 거죠. 연습하기 싫고 예를 들어서 정보를 안 챙기고 여기에는 그냥 싫으니까 어느 정도 깨달음으로 확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좀비. 어쩔 줄 모르겠죠. 세상에는 음과 양이 이렇게 있을 줄도 까마득하게 상상조차 못하겠죠. 상상조차.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제가 무주 세상에 뭐 많은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무극하고 음양이 춤춘다. 이게 이치의 원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치의 원상이다. 그리고 나서 그냥 확장하면 돼요. 이 자체를 무극으로 설정하든 하지만 무극으로 설정하는 거하고요. 무극들이 그 안에 이치가 존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무주세상이라고 편의상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상.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우주세상에는 어쨌든 무극들과 음양, 이게 이치들이 천둥 번개를 치면서 그 원상들이 엄청 혼란스럽게 마치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은 뭐라 그래요? 춤을 추고 있다.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에 닿을 때마다 천부경판을 돌릴 때마다 그 간극을 여행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 이치들이 폭풍우가 되고요. 어떨 때는 춤사위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춤사위처럼 보인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동시에 인지하고는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나가 정인 상태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지나가는 거는 그냥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이 생을 선택했듯이 폭풍우는 폭풍우대로 내가 선택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거기서도 오거든요. 거기서도 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구해자리 설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선택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죠. 기꺼이 선택해서 나갈 수 있다. 그거를 눈치채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은 선택한 생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선택 부분 중요하죠. 자, 오늘날까지도 5번째 뿌리 인종에 참된 진보의 배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마지막에 만우주의에 모였던 방금 얘기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유래한다. 이런 이유로 두 가지 특징이 5번째 뿌리 인종의 발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이 된다. 그중 한 가지 고유한 특징은 이들이 자신을 신의 우주적 힘의 피조물로 여기는 더 높은 이념으로 고무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모든 것을 오로지 개인적 이해 및 사사로운 욕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지금 계속 아까서부터 얘기한 두 가지 부류들을 얘기하죠. 두 가지 부류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두 가지 부류들, 뭐 혹은 내가 여기 속해 있어. 이렇게 갑자기 소속감을 느끼면서 딱 이분법적으로 넌 나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 세상에서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그냥 이치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치적으로. 아,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죠. 힘이 벌써 그렇게 풀렸는데. 아리만의 힘과 루시퍼의 힘은 그렇게 그냥 풀린 거예요. 이치가 풀리듯이. 자, 어쨌든 발달의 발달을 거듭한 인종, 5번째 뿌리 인종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발달해 오고 있는 이 인종들은 우주적 힘, 이치가 그대로 내려온 피조물, 이런 어감도 안 좋죠. 이치가 그대로 현현하게 드러난 여러분의 상태, 더 높은 이념으로 고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무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취해요.
환상을 갖게 된단 말이야. 와, 내가 그런 존재야. 한민족은 비세민족이래. 와, 고무돼 있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망한다. 그냥 이치로 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이치가 이렇게 풀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무리들은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의 전체적인 특성이 이렇게 나갈 거지만 이미 이 상태로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치가 물질이 되어 여러분이 된 상태. 영혼 백신한 상태 그대로. 이치가 영을 만나고 혼을 만나서 에테르적인 힘으로 여러분 몸에 확 하고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영혼 백신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백신 순서. 그 얘기는 이제 무주역을 할 때 많이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첫 번째 육생할 때는 모모형으로 만나면서 자아체를 찾는 거지만 두 번째부터는 영혼 백신이에요. 무조건. 이치가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오송혼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기준을 영혼 백신으로 둬야지. 계속 모모형,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것에만 기준을 둔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자아체로 내버려 두겠다는 소리예요. 다른 설명이 훨씬 더 많아야죠. 훨씬 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상태다. 다음번 받기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슈타이너를 극복하는 문제고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극복해서 한국에서 발도르프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슈타이너를 넘는 길이고 발도르프를 더 발전시키는 길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모모형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물체, 에테리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다음번 바퀴에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해야죠. 슈타이너도 그러길 바랬을 것이고 자유의 철학 끝이나 아카시아 연대기 이런 거를 봤을 때 토성기를 보고 있는 시점 다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의지. 굉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에게 시간이 좀 더 있었다 하면 우리와 같은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이다. 100%. 왜냐하면 슈타이너도 더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봤을 거기 때문에. 세계의 다양한 지역으로 가져간 것은 자 어쨌든 이렇게 무리무리들이 있었고 최고 앞에 선도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도태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종들이 이렇게 많죠. 동시대에 다 존재해요. 교집합으로 다 존재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죠. 지금 그 사람들이 득세해서 권력을 쥔 상태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득세한 거죠. 자, 세계 다양한 지역으로 가져간 것은 그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특징들과 뒤섞였다. 일시무시에서 여러분이 지구에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진화는 무조건 같이 일어나죠. 하지만 어떤 고유한 특징들, 하늘의 뜻을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동무들, 전달자들이 이쪽 지역에 특정하게 몰려 있을 수는 있죠. 그것은 이치예요.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계의 다양한 지역으로 나가죠. 나가죠. 어쨌든 여기서 토착화시키면서 알려주면서 그것들을 또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에 출현하죠.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 여러분들이 뭐 9개 민족이 있었고 돌아가면서 민족 주인을 했었고만 이제 이런 우리 고대사 상고사까지 올라가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은 꽤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다. 진짜든 가짜든 이게 이치예요. 그거 그냥 이치로 풀면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다, 우리나라 거다, 우리나라 거다. 우리나라 게 어딨어요, 여러분. 이 상태는 모두의 것이었는데. 그런 이율배반적인 위선이 어딨어요, 이게. 아니, 말은 모두잖아요, 말은. 다 세계가 하나였고, 막 그렇대. 근데 이치적인 주인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주인공, 한민족이 최고야. 우와, 우리 역사야, 이건. 봐, 우리 역사 대단하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수록 가짜라고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라고. 아니, 그거 남의 거면 어때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면 돼요. 왜 이런 선동에 휘말리냔 말이에요. 이런 유치한 선동에. 이치를 알면 됐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런 것도 주의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이 체험으로 신의 결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지상적인 사고는 신적인 것의 개념까지 고양되어야 한다. 뭐 지금 얘기라고 봐도 되죠. 여러분들이 이치에서는 최대한 멀어져 있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눈치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눈치채라. 공부해서 막 어렵게 하가 아니라 그냥 눈치채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공부 시작. 오히려 눈치채는 것이 먼저. 천부경을 통해서는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간적인 신비 전수자들은 초인적인 전수자들 쪽으로 다가갔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종이 발달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쨌든 전수자의 직계들이 예를 들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비 전수자들. 근데 초인적이래. 훨씬 인간적인데 초인적이야. 전수자들은 인간적이에요. 형상은 인간을 하고 있으나 받는 거죠. 받는 거. 하지만 초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심장처럼 두근, 두근, 두근 하면서 생성시키는 쪽이죠. 전수자들하고 초인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수자들이 초인 전수자들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죠. 이건 이치예요, 이치.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여러분이 그냥 쉽게는 신하고 멀어진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신이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초인 전수자들은 이미 내 심장에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전수자들은 맨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사람들 신비 전수자들 쪽에 막 눈이 가 있잖아요. 이러면 돼요. 그냥 망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초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초인이 돼야 된다. 니체가 말한 초인, 니체가 말하고 있는 짜라투스트라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스스로 초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가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잖아요. 이런 일이 인간 종의 발달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해요. 아주 중대한 변화.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를 그렇게 부르짖는 게 얼마나 중대한 변화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전 종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면서 그냥 내가 기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깨달은 착한 노예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의 차이. 코로나는 이것의 실험. 얘네들 시키는 대로 잘하나? 어디 한번 보자. 시키는 대로 잘하나? 휩쓸리나?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데서 또 막 헷갈리시잖아요. 아니 나는 여기서 먹고 사는데 깨달음이 도대체 뭐며? 그럼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하란 말이야? 그거 완전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을 하되 여러분은 딴 데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상황에 따라서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L을 선택할 수도 있고 Y를 선택할 수도 있죠. 내가 여기 보좌관이면 얘 찍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내 밥벌이가 달려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사고는요. 영적인 사고는 영적인 사고대로 몸 안에 갖고 있어야죠.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냥 정말 모모녕했을 때 몸으로만 살기 때문에 혼도 없는 거죠. 오성원이 제대로 갖췄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투표를 L한테 했건 Y한테 했건 간에 현실로는 그럴 수 있으나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초인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판 놀러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판 오징어 게임 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가 힘들죠. 이거 하기가. 이 첫 번째 깨달음이 이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극복하는 것이 내 인생 이거 한판 게임이구나. 내가 선택한 거구나.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 좀 살아보지 뭐. 되도록 공부하면서. 내가 초인이 돼야 되는 거구나. 생에서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물질적인 데서 막 끄달리면서 때로는 이 안에서 즐겁게 살지만 계속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선택한 게임이구나. 이건 한판 게임이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엄청 그런 식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생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1차 깨달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주와의 일체감은 자연스럽게 와요. 그냥 이 자연이 아니라 거의 우주 자연과의 일체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그때서야 막 떨어지는 이치의 비가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주적 이치. 그때 엄청 감동스러워요. 선생님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서 문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야 돼. 이 과정의 두 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 그리고 무주에서 여러분이 이치가 되는 것. 그래서 탁 내려오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이다라고 제가 보통은 세 번을 얘기하죠. 이것도 거의 모모형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 깨달음이 탁 얻으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무로써 그냥 현 하는 거예요. 현. 그래서 똥막대기 돼서 뚝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깨닫고야 말겠어. 저쪽 절대고요. 와 대단해. 그 사람은 세 번째 깨달음만 이렇게 맛보거나 거기만 동경해서 그래요. 거기만 동경.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은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어쨌든 초인이라는 거예요. 초인이다. 여러분들의 깨달음이나 어떤 이 신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이치를 내리고 있었던 것은 계속 고양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음양에 음양에 깨진 진리든 아니든 간에 양쪽을 다 챙겨서 양질의 정보들, 음양적인 정보들을 다 챙겨서 여러분들이 몸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에서, 영에서 무의 세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긴 하는 거죠. 설명상으로는. 자, 더 높은 목표는 인류를 자신의 발로 세우고 인류의 사고력을 완전히 개발하는 일이다. 오늘날 인간적인 전수자들은 민중과 더 높은 힘들 간의 중개자이며 신비 전수를 통해서만 신의 전달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이것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시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인간적인 전수자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 일단 채널링 하는 사람들, 영매분들, 뭐 예를 들면 상위 차원의 무당분들이나 영적 힘이 강하신 분들, 이치를 통해서 이치의 메커니즘을 프랙탈적 원리로서 확장시켜가지고 그 이치를 획득시키고 있는 부류들. 우리도 그런 부류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영을 받거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식의 우리는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다. 그리고 제가 채널링이나 뭐 이렇게 영적인 거를 받아서 괜히 막 이런 거 신비 전수자들 전수를 통해서만 전달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추앙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전달자들 지금 다 망가져 있어요. 영성세계가 깨졌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지금 왔으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 이런 얘기 안 해. 사실로서는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로서는. 사실. 이치로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두 개면 세 개 있는 사람한테 요거 힌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슨 교류자들이 있고 상위차에 무슨 전달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아니요, 그냥 정보 공유 이렇게 보세요, 그냥. 정보 공유. 기복하는 마음은 일말의 요만큼도 가져가선 안 돼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있죠.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있어. 하지만 기복, 막 추앙, 와 대단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들의 말들은 이치만 쏙 빼놓고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의 시작과 함께 인간적인 전수자, 인간적인 전수자, 여기 나오는 인간적인 전수자, 곧 거룩한 스승들, 남아있는 인류의 지도자가 되었다. 상황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흘러 오죠. 지금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권력을 가진 진짜 정치적 지도자가 있고 종교적 지도자가 일단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뭐 다른 부류, 실제로 우리가 종교하고 정치, 경제,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 권력자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선생님들, 이런 지도자들, 뭐 부류로 볼 수 있죠. 역사는 아니어도 전설의 세계가 보증하는 선사시대의 위대한 사제왕들이 이 전수자들의 일부였다. 선사시대까지 끌고 올라갔을 때는 그 모태가 되는 성격들의 전수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것에 이 발달 진화의 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를 얘기하더라도요. 이 선사시대의 끝은 인간적인 전수자가 있어야 돼요. 설정이. 그래야지 이 인간적인 전수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설정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막말로 여러분들이 선사시대 태어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해요. 영적 혼적으로. 수렵 막 채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할까? 한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그냥 유기체적으로 떠다녀도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아, 지금 나 여기 우리구나 라는 생각 해요. 물질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주 세상에서 왔는데 여러분이 이깟 상상을 하나 못해요. 덜 물질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표현해 보자면 지금 여러분의 혼이나 영 같은 것은 여러분의 에테르가 그렇게 잡고 있어요, 실은. 그런 형식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에테르가 내 몸에 좀 더 가깝고 여러분이 몸이 있으면 에테르가 이렇게 여러분들 몸에 좀 가깝고 아스트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범주고 영혼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우리 태양계를 벗어날 정도의 가벼움을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무는 뭐예요? 우주까지 포함시킬 정도의 그냥 이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치 세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에테르적인 세상, 과학물질 문명이 여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엄청 파가지고 현상까지도 수학적으로, 물질적으로 극복해낸 상태죠. 극복해낸 상태. 그런데 아스트랄적인 것까지도 이제 알았어. 눈치는 어디까지 챘어요? 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여기구나. 이것까지 눈치챈 거예요, 지금. 근데 물질로서 발현시키는 능력은 어디예요? 에테르에서 아스트랄로 넘어가는 정도까지 과학물질이 지금 발전된 거죠. 여기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물질, 수학 이런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이치가 들어가야지 과학물질 문명이 한 단계 특이점을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특이점을 맞을 수 있는 정보는 그들이 이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날고 기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것,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우주를 벗어난 세상의 이치 정도는 우리가 얼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안고 무주 세상으로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더 높은 신의 전달자들은 점점 지구로부터 물러났고 이치와 멀어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태양계 달계 지구기 이제 얘기할 건데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 이치가 내가 되는 과정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치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신의 전달자들은 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을 딱 만들어버린 순간 못 벗어나요, 절대. 이거 그냥 이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치. 우주적 이치를 보통 우주 섭리를 이렇게 벗어난 이치들의 조합을 우리가 신으로 부르는 거고 실제로 불의 영이니 천사니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이치들이에요. 이치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스트랄을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게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치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공부돼서 올라가면. 그러면 느껴요. 아, 이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이게 사랑이라는 천사의 이치구나. 여러분들은 사랑이 된 상태예요. 사랑이 된 상태. 사랑이 된 상태의 무주 세상의 이치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 영원히 그거를 그냥 알고 있는 상태.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상태. 아, 여기서 음향이 막 춤추기 시작하죠. 아,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것이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구나. 아, 내 안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리분별이 막 일어나고 뭔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달기에는 그게 물질하고 결합돼서 실제로 물질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선거한 거 아니에요? 투표한 거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그 이치가 그냥 다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다예요. 제가 그런 굵직한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카식 기록 다른 거 갖고 오란 말이에요. 그냥 아카식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우주의 아카식 기록만 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전생이나 보고 우리 우주 변화 원리 정도나 보죠. 우주 탄생과 변화 원리를 봐야지 다른 우주의 이치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명한 사실들을 이치들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하고 예수님이요. 지금 지구에 오기 바빠요. 왜냐하면 다른 우주의 지구에 또 가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낮은 차원의 보살도만 행하잖아요. 그럼 지구 안에서 맴맴 도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 세상에서 여러분 평화, 와 자연과 일체감, 와 그 봉사정신 대단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주 간극에 여기 떠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소중한 보살로서 지구를 윤회하고 있긴 하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보살펴주고 따뜻한 온기의 사랑을 계속 뿜어주고 있기는 해요. 그게 사실이야.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은 공부해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맨맨 돌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기 가면 80억, 800억, 8천억의 지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 같이 더 상위 차원의 보살들은 더 큰 사이클을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이 전지구적 인류의 이것을 깨달음의 첫 번째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뭐라 그래요? 전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적 지장보살이 아니라 전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지장보살의 서원. 그 정도가 돼야 동무 여러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구에 떨어질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주의 다른 지구, 다른 태양계도 아니에요. 다른 우주의 다른 지구에도 떨어져서 또 다른 나들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천부경판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확장이 큰지 보시란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우주들이 이 글자 수보다 더 많아요, 지금. 제가 확장시키는 그냥 기본적으로 천부경을 널려놨을 때는 이 자원과 모험 하나하나마다가 다 그냥 우주처럼 산발적으로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 물질은 지금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이 곧 어디예요? 이전 우주예요. 그것이 곧 이전 우주. 왜? 다음 생에 또 지금은 그 우주일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눈치채라는 거죠. 나,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 그래서 중요하다. 점점 더 물러났고 이 말은 이치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졌고 이 인간 전수자들에게 지도자라는 자리를 넘겨주었지만 항해처 고차 존재들은 어쨌든 예를 들면 그냥 이대로 설명하자면 인간 전수자들 더 육화된 인간들한테 이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점점 지구, 달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성질들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원상이 있는 성질들은. 그러니까 이치에서 멀어지는 거죠. 사람은 점점 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 안에서 그 신적인 힘들을 계속 끌어올려서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어떻게 탁 눈치채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 미션을 안고 떨어지는 거죠. 이들을 물실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이런 표현은 좋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엄청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눈치 못 채는 거예요. 바람이 되어 여러분 볼을 스치고 여러분 머리칼로 되어서 여러분 머리에서 머리가 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자동차를 타면은 뭔가 추진력으로서 엔진으로서 내가 그렇게 타고 가고 있구나. 자리가 이동하고 있구나. 시간의 관념을 계속 알려주면서 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여행시키면서 눈치채게끔 해주고 있는데 나는 몰라보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때마침 떨어진 나뭇잎을 몰라보는 거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뜰 앞에 잣나무가 늘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나무. 전삼삼 후삼삼. 여러분들은 앞에 세상은 혼란스러워 많아. 그리고 이치 보니까 이치 세상도 많아. 와 이치도 있고 이게 좀비들이에요 여러분. 와 이 세상도 있고 이치도 있고 보이는데 와 일로 가야지. 여기 혼란스러워. 에이 지겨워. 나는 없잖아요. 나는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지금. 전삼삼 후삼삼.
아무리 여러분이 우주 세상이든 이치 세상이든 아무리 삼삼의 할아버지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전삼삼이고 후삼삼이군 전삼십이군 삼백이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삼삼 후삼삼 하고 있다는 사실. 훌륭한 공안 중에 하나죠. 이 훌륭한 공안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이 전삼삼 후삼삼의 이치를 이렇게 이 공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상위 차원의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다른 해석. 실은 다른 해석들은요. 너무 물질력 안에서의 해석이라서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뜰 앞에 잣나무 이거 뭐라 그래? 제가 공안할 때 뭐라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 여러분이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 누구 거예요? 내 거.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삼석은 누가 재고 있어요? 저쪽 가면은 내근인데 꼭 선생님이 삼석은 했다고 그게 대단해요. 우와, 3의 이치는 어떻게 됐고 어떤 뭐 어디 가니까 뭐가 대단하고 그거는 다 말장난. 내가 있는 것 이게 제1의 공안이다. 이런 사실 알아두시고 염화미소라고 하는 공안은 거기에 이치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 소중한 최고의 공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펜을 들고 있고 그것을 내면서 바라보는 시선과 작용까지 느낄 수 있다는 공안. 이것 염화미소. 일시무시 염화미소의 이치가 그래서 엄청나다라고 제가 초반 강의 때 이치를 말씀드린 거죠. 그 강의도 한번 다시 보시고. 자, 물론 세계는 신의 영도를 받고 있지만 인간이 이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강요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강요돼서는 안 된 거예요. 그건 심겨진 거기 때문에 거의 루시퍼의 힘이라고 봐도 돼요. 그것은 억지로야, 억지로. 억지로. 지금 교육 망가진 거 이 이치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대학 가야 되니까 억지로. 발도르프 교육으로 봤을 때는 10살 정도 되어서 한글을 가르치고 뭐 수학을 좀 가르쳐서 아이들이 무언가 내면에서 그런 에테르적인 아스트랄적인 기운이 솟아날 때 글도 글처럼 가르쳐야지. 4살, 5살, 6살 이런 애들한테 노출시키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언어 뭐 예를 들어 영어를 한다 그랬을 때 노출시키는 건 괜찮은데 외워. 계속 어느 시간에 일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가서 들어. TV는 맨날 영어로만 대응 나온다 틀어.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니죠, 그거.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로서 노출시키는 건 얼마든지. 얼마든지. 또 이 세상은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좀 양보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동무들 제가 그래서 이 교육적인 부분 아이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왜 아이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서 용기 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노출시키세요. 노출시켜. 그 정도로. 뭐 글느리다 샘느리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여러분이 엄마가 내가 글이 느리나 봐. 다 알아요. 내가 글이 느리니까 엄마가 속상해하네. 걔가 글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대학 가기 위한 노예밖에 안 돼요. 노예밖에 안 된다. 엄마 표정 자체가 엄마 마음 심성 자체가 그래도 괜찮아.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가 있잖아. 든든하지? 그렇게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분명히 그 아스트랄의 작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스트랄의 작용은 어떻게 돼요? 그 아이 실제로 장기까지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많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툭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속이 안 좋아. 소화 불량이야. 그러니까 입맛이 안 돌겠죠.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이 오겠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몸, 에테르, 아스트랄, 뭐 영적 자아든지 간에 자아 순서대로 이렇게 자명하게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이 곧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치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만능이잖아요. 만능. 왜냐하면 집중하는 대로 그 이치가 막 풀어지니까. 제가 지금 예를 보여드린 거죠. 저는 그쪽으로 공부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고찰을 하다 보면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알아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면 그 아이가 위궤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스트랄과 에테르의 작용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이치를 알고 나면 슈타인의 이런 자명한 도움을 받고 나면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갑자기 또 이제 아이 얘기했다고, 아이의 몸 아스트랄이 그렇게 되니까, 몇 살 때는 뭘 좀 많이 먹히고, 또 이런 순간 어떻게 돼? 몇 살 때는 뭐를 가르쳐야 되고, 뭐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이 많겠죠. 막 이러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없어, 또 나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분들이 슈타이너가 되는 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슈타이너가 돼야지 발도르프 교육도 지금 슈타이너의 아카시아 연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발도르프 교육도 바르게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맞게. 아까 전에 만우들이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문화에 맞게 토착화되는 거잖아요. 한국은 한국에 맞게 발도르프 교육이 발전돼야 된다는 거죠. 더 훌륭하게 발전된 가능성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한국의 발도르프가 세계 표준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도르프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그냥 아이만 맡기면 되지? 천만의 말씀. 안 보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아이만 쓱 밀어 넣으려고 하시는 그 무슨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잃었다. 안 보내야 돼요, 절대. 추천도 하면 안 돼. 추천도 하면 안 돼. 애 망치는 길이에요. 왜냐면 애가 이분법 세상에 더 극명하게 노출될 게 뻔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자기는 이분법 세상이 막 흔들리면서 나는 발도르프 하래. 배우고 왔더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아. 노력이라도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해. 애 완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도르프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를 보내거나 내가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선생님이 되려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모두가 슈타이너가 돼야 된다.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완벽하게 슈타이너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일단 여러분 발심을 일으켜서 이치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 아이 무슨 7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고 14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고 21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리키는 건 좋지만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꼭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돼. 이거는 애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 달라요. 아이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고 그 뭐 기후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100%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훨씬 위험하다.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진짜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발도르프 교육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여러분이 슈타이너가 되는 과정을 아이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게 가장 훌륭한 발도르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체가 슈타이너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어떻게 선생님이 완벽해요? 이 기술만 가지고 애들이 온전히 클까요? 아니에요. 애들은 무의자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애들일수록.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이 배워야죠. 박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게 한계가 있는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안다고 위선 떨면서 뻥치기 시작하면요. 발도르프 교육하면 안 돼요. 그냥 학원 가서 선생님 해야지. 왜냐하면 규정된 것들만 알려주고 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조력, 호기심, 아이들 뭐 이렇게 막 질문들도 쏟아질 테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이 선생님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적당하게 노출시키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슈타이너가 돼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라라고 하는 거죠. 자, 대신에 자유로운 숙고의 과정을 거쳐 이를 통찰하고 이해해야 된다. 자유로운 숙고의 과정. 지금 말한 것도 연장선상으로 보면 그래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게 자유로운 개인이잖아요.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상위 차원의 사고력으로서 직관으로서 혼적 세상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길 바라는 거죠. 슈타이너는. 이런 자유로운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통찰하고 이해해야지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인간이 일단 거기까지 도달하면 전수자들은 자신의 비밀을 단계적으로 그의 앞에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전수자들이 꼭 있어서 얘기해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깨진 진리 세상을 보고 섭리 세상까지만 딱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우주 섭리의 이치가 엄청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자신의 비밀을 단계적으로 그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볼 수밖에 없고. 상해차의 뭐 존재, 전수자 이런 거에 짓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다 이치다. 이치는 그러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이거는 또 사실이에요.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일어난 분들은 충격을 받아서 멍청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운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무 여러분들이 무에 닿으면 닿을수록 이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갑자기 일어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천부경의 힘이란 것이 얕볼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열린 사고와 균형 잡힌 생각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확 하고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갑자기 취해서 환상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통찰에 고찰을 거듭해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 다섯 번째, 뿌리인종의 발달 과정 전체가 서서히 이런 목표로 가는 여정이다. 라고 보면 되고 지금 우리들의 얘기다. 우리들의 얘기다. 처음에는 만우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어린 애들처럼 몸소 인도하였다. 이치가 그렇게 풀어져요, 여러분. 이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이거를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 어떻게 더 어, 모든 사람이 아는 방법으로 설명해볼까? 이런 식으로 고민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오히려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 지식 상태보다 높기 때문에 저도 배워야 돼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구미를 맞춰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쉬울 수는 없는데 구미를 맞추려니 저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저도 노자, 공자, 예수, 부처, 최수은, 슈타이너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제가. 제가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모자란 거는 저도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눈치채신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는 훨씬 뛰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 공유, 공명, 공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래서 각자의 전공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여담이지만 저는 그래도 그것에서는 약간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분들을 저는 그런 분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분들 소통, 공유, 공명, 공진하면서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거지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그 힘이라고 하는 거. 조만간 보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자, 그런 목표. 그 뒤로 이 지도자 자리는 아주 서서히 인간적인 전수자들에게로 넘어갔고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일단 진짜로 생명도 유한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보는 인간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 및 행동이 뒤섞인 가운데 존재한다. 의식적이면서 무의식적인 사고 행동이 뒤섞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질 문명 여러분이 유물론에 빠져 있다 그래도 한 번만 열린 마음으로 고찰하면 그 세상이 있는데 또한 이 세상도 있는데 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된다. 여기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 자기가 여기만 빠져 있으면 이게 제가 용기를 말하잖아요. 용기와 책임. 용기도 안 나쁜 대로 책임감이 없으니까 나 여기 빠져 있어라고 하는 걸 그냥 탁 하고 가둬놓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 보이는데. 많이 넘어왔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메커니즘이. 분명히 이거 우주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 한계가 있는가? 칸트 너 스톱. 한계가 어딨어? 한계 없어. 더 공부해. 비겁하게 멈추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더 공부해. 쇼펜하우어 의지 얘기해 준 거 좋아. 더 공부해. 비겁하게 연결고리 찾는 거 포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슈타이너 마음에 들어가 보면 괴테든 칸트든 쇼펜하우어든 니체든 다 그런 한계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바퀴 메커니즘을 찾는 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부처님급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우주 섭리 안에서도 이 메커니즘은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지만, 우주 섭리 안에서도요, 이 메커니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랙탈 원리로 이 메커니즘은 우주 세상까지 연결이 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진짜 무주와 우주 세상의 메커니즘을 안 사람하고 우주 세상에 같지만 이 하위처안의 메커니즘을 안 사람하고는 차이가 다르다.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죠. 제가 그래서 쉽게 여러분 구분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완전 허풍 떠는 거고 완전 사이비 갖고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소공자 선생님하고 허경영 선생님이 이 메커니즘보다는 상위의 메커니즘을 돌리고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 이 우주 메커니즘 안에서 돌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 간극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벗어나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 구분하는 법은 창조력, 용기, 소통 이런 거 제가 이게 쉬운 얘기예요. 그게 진짜 기준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소통하고 공유, 공감, 공진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치는 그냥 우주 섭리예요, 여러분. 그냥 우주 섭리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참나든 이 안에서의 영혼이든 이 안에서의 홍익이든 찾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하려고 그러고 그냥 정치인 후원하려고 그러고 그러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게 여러분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큰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의식적인 것이 우주 섭리 안이라고까지 봐도 되지만 무의식적인 것도 우주 섭리를 벗어난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은 봐야 돼요. 무의식 그래서 와, 나 무의식을 경험했어요. 아레아식인 것 같아요. 완전 평화로웠는데요. 좀비예요, 여러분. 그거 좀비. 그냥 그건 감각혼이 착각하게 만든 그냥 맛보기. 이치를 끌고 올라가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좀비가 된다라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치는 두 가지가 뒤섞여 있다는 거는 맞죠. 여섯 번째 및 일곱 번째 하위 인종을 다 거치고서 충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이 생기는 지금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이에요. 말미에 가서야 가장 위대한 전수자가 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슈타이너가 이제 이랬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막 장사가 시작되죠.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분들이 다섯 번째 뿌리 인종 말미면은 지금이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이니까 어느 시대에 가면은 뭐 한반도에 빛이 모여. 그럼 한반도에서 어떤 위대한 전수자가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우와, 이게 정도령이고 미륵이네. 우와, 이게 현현한 부처고 예수겠네. 와, 기다려야지. 안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온다. 백날 한반도에서 좀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봤자 그런 세상에 온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공이 아니다. 계속 남만 찾고 있을 거예요, 남만. 결국에 뭐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예언이 무슨 예언. 이런 거 갖고 착각하지 말란 거죠. 이상한 자긍심 같은 거 갖지 말고. 말미에 가서야 이게 이치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는 그때쯤 가야지 예수 부처가 신선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거 받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자 더 나아간 예수 부처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 부처 신선이 많으면 뭐해? 노제 공자가 많으면 뭐해? 이건 그냥 민중이 될 텐데. 그냥 흔하디흔한 돌뿌리 같은 사람들이 될 텐데.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부처가 돼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부처님은 2100년 돼도 어떻게 와요? 옛날에 예수 부처님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예수 부처가 아니라, 이 말장난 예수 부처가 아니라. 그러고 나면 이 인간적인 전수자는 네 번째 뿌리 인종의 말미에 만우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메커니즘 똑같죠. 네 번째 뿌리 인종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뿌리 인종에서도
앞으로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여러분이. 누가 조금 앞서고 누가 조금 뒤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동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의 교육은 이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의 베아 인종이 신적인 만우와 함께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인류가 자유롭게 인간적인 만우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교육을 얘기했죠. 슈타이너 교육 전문이죠. 그런데 무슨 이게 얼렁뚱땅한 소리야. 만우가 갑자기 나와.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인류가 자유롭게 인간적인 만우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따른다, 만우 막 이런 얘기 나와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치가 더욱더 여러분이 된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가 여러분들한테 뿌려지는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허경 선생님이 하는 거고 지금 소공자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고 때때로 몇몇의 선생님들이 그 우주적 이치를 넘어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물질 문명과 만나야 될 필요는 있죠. 물질 문명과 만나야 될 필요. 그 만나는 역할은 실은 지금 그 각자 자리에 자리에 있는 동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철학자는 과학을 개무시하고 과학자는 철학자를 개무시하고 사상가를 무슨 똥 보듯이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 아직도 역사적으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이 책이 진짜네, 이 책은 가짜네, 너네 역사가 진짜네, 내 역사가 진짜네 이러고 있는데 순전히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우리 선생님이 살아있다고 이 말은 바꾸지 못한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식자래. 얼마나 비겁하고 위선적인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실은 그거를 이용해서 교수님한테 밑에서 빌빌 기면서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 따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까? 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좋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면. 좋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본심 본태는 잃지 말란 말이에요. 본심 본태는. 삐뚤어진 세상이 딱 보였어? 그러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속에서 여러분들의 본심 본태는 계속 갖고 나가야죠. 왜 그것조차 버리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요. 그래서 허경 선생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게 뻔하게 보이니까. 선생님은 눈에는. 자, 소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싸이원의 힘을 이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싸이원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에요. 더 끌어올리면. 근데 이제 송은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죠. 적어도 태극이 풀어져 가지고 그 태극이 1을 만들었을 때의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그게 뻗어나가는 힘,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거를 쉬운 말로 자기가 창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저 인간. 어우, 무슨 명패 팔아먹고 무슨 반지 팔아먹고 있는 저 인간들 사이비 교주지 저것들이 무슨 선생이야, 선생은. 그건 그것대로 여러분 보시고 이치는 이치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상위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유튜브에 드러난 것 중에서는 제가 유일한 두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일한 두 분.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예, 그 두 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이 사랑의 힘이 엄청나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개욕을 얻어먹을 줄 알면서도 이치는 이치대로 보고 물질력은 물질력대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는 이치대로, 물질력은 물질력대로.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공평하게 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와, 왜 선생님이 이런 물질력의 힘을 선택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를 할 수가.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선생님들이 지금 모자라는 것이 뭐구나라는 것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는 정확히 한 가지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한테는 나도 신이지만 지금 제 강의 듣는 사람들 모두 다 신입니다. 이제부터 그거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소공자 선생님은 우선 할 일은 뭐예요? 이분법에서 더 확실히 벗어날 일이 아직 남아있죠.
공산주의 자체도 선생님이 보는 공산주의 자체가 안 좋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극복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극복을.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명패 좀 팔면 어떻고 여러분 반지 좀 팔면 어때요? 먹고 살아야지. 뭐 뛰어난 거죠 뭐. 어때? 저도 능력이 되면 그러고 싶어요. 왜? 그래서 학교 좀 만들고 싶어. 학교, 팔도록 학교 좀 만들어 갖고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학교를 좀 만들어서 양평학교처럼 같이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 능력이면 충분히 하죠. 그 힘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분들 나이 들수록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이제 교육해야 돼요. 본인의 힘이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후원해야 돼요. 후원. 자, 어쨌든 이 훌륭한 두 분, 여러분들 강의 보실 수 있으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헛소리를 허경 선생님, 소공자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치가 꽤나 높기 때문이에요. 꽤나 높다. 그냥 이 밑에서 뭐 사상적 종교 철학 합치거나 무슨 영성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들의 강의를 한번 그 열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봐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자, 그런 문제가 있죠. 다섯 번째 뿌리 인종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우뚝 서지 않으면 여섯 번째 뿌리 인종 앞으로 2100년에서 그런 세상 별로 의미 없다. 한민족이 주인공이다. 빛이 모인다. 한민족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세상의 중심이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우가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초인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적인 만우와 함께했던 사실을 눈치채서 그 자리에서 지금 스스로의 개혁을 하는 것이 답이다. 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뿌리 인종으로 넘어가는 장이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사고력이 커져가면서 점점 더 이치에서는 멀어가고 있으나 여러분 안에 끔트리고 있는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그 신적인 만우였구나, 내가 그 당사자였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장에서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